50억 규모의 꼬마 빌딩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 쪽의 물건들을 쭉 둘러봤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홍대 입구 쪽 AK몰 일대에 작고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임장을 해가면서 체크를 해봤고, 그 물건들을 오늘 하나씩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홍대 입구 3번 출구 후면 쪽에 작은 꼬마 빌딩들을 하나씩 봤는데요. 물건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조금 별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 물건은 고객분한테 추천해도 괜찮겠는데 하는 물건들도 보였습니다. 물건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과연 어떤 게 투자하는데 적합해 보일지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알고 봐야 한다. 알고 보고 김 대표입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많이 위축되면서 물건들을 찾는 의뢰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익을 실현해서 일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오늘 고객이기도 한데요. 이 고객분의 의뢰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홍대 입구 안쪽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부동산에서 건물들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물건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물건은 추천 물건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물건은 비추를 하는지 별로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같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괜찮을까? 이 물건은 별로일까? 이렇게 말이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쪽 물건들을 소개를 하려면 먼저 홍대 입구 주변을 잠깐 설명을 또 해야 되겠는데요. 홍대 입구역은 2호선, 경의 중앙선,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서울에서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도 정말 가장 많은 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인구가 서울에서도 정말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홍대 상권 출구마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합니다. 홍대 입구 8번 출구 쪽을 먼저 볼까요? 걷고 싶은 거리가 메인 상권인데 이 걷고 싶은 거리로 연결되는 곳이 8번 출구가입니다. 8번 출구가 시작점이고요. 8번 출구 방향은 홍대 걷고 싶은 거리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곳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라이브 공연장, 편집숍이 밀집되어 있고요. 주말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요. 주중에도 서울 최고의 수준의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몰려듭니다. 이쪽의 평당 매매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약 2억 원 수준의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메인 코너 자리는 2억 원이 당연히 넘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 4번 출구 쪽은 조금 전 설명했던 8번 출구 쪽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안쪽 골목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인 방향에서 도보 3분 또는 5분 정도 거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목 안쪽으로 연결되는 구역들입니다. 이곳은 최근 몇 년 동안 카페나 레스토랑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소위 힙한 골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며 자생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권입니다. 이쪽은 대지 평당 약 1억 원 정도의 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메인 상권과 대비하면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가 굉장히 저렴하죠. 오늘 소개할 것들이 바로 이 구역에 위치한 것들이 많아요. 이쪽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50억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가 적정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메인 상권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가격도 절반이고요. 홍대 성장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50억을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50억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50억 자체만 보면 굉장히 큰 돈이죠. 당연히 큰 돈인데 이 돈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생각보다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투자를 권해주는 이 물건들도 메인이라든가 좋은 자리에 있는 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요. 조금 이면으로 빠져있는 그런 물건들을 추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게 꼭 제일 좋은 자리, 용의 머리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용의 머리는 아니어도 용의 머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용의 꼬리도 따라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처럼 메인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메인이 계속 올라가고 상권이 좋아지면 우리 이면에 있는 조금 위치가 처진 이 지역들도 같이 따라서 금액도 올라가고 투자금에 대한 가치도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물건을 보기 전에 이거를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거래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교동 일대 거래 사례를 보면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인접 도로변, 메인 도로변은 평당 1억 5천에서 2억 원, 예전에 2억 원 조금 넘는 수준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4번 출구 안쪽 골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평당 8천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1억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당 5천에서 8천만 원까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놓고 그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 투자할지 이 금액에 맞춰서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 하면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메인 도로변은 2억, 안쪽으로 들어가면 1억, 더 안으로 들어가면 5천에서 8천, 요 정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감을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교동 331-8번지인데요. 실제 거래 사례입니다. 2019년 10월에는 37억 5천에 거래가 됐던 건인데요. 3년 후 2022년이 되면은 44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이게 다시 2년 후에 2024년 10월이 되면 54억 원에 거래된 게 확인이 됩니다. 거래가를 평당가로 계산한다면은 대지가 49평이니까 1억 원이 조금 더 넘게 1억 천 정도의 거래가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1억 천이니까 1억 정도잖아요. 1억 정도니까 메인 출구 쪽은 아니고 메인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 안쪽 골목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실제로 위치도 그렇고요. 코너 땅이기 때문에 위치는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래 사례를 보면은 5년간 약 44% 정도 금액이 상승이 됐고요. 연으로 따지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7.5%씩 매년 7.5%포인트가 오른 셈입니다. 이 물건은 걷고 싶은 거리랑 메인에서는 다소 떨어진 물건임에도 이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을 하시고, 메인 상권은 뭐 당연히 비싸겠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물건을 설명해 드릴 테니 우위를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교동 347-4번지고요. 요거는 매가가 38억 원입니다. 대지가 38.9평. 그리고 층수는 지상 2층, 지하 1층입니다. 1984년에 지어진 거고요. 용적률이 150% 정도 돼요.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훅 같은 경우는 평당가로 환산하면 약 9,769만 원이니까 9,800만 원 보면 되겠네요. 이면이 1억이 평균이니까 평균치보다 살짝 떨어지는 금액이죠. 요 물건은 장점이라면은 38억이니까 금액이 비교적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전층이 근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 대출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대출 제한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 물건은 홍대 입구 메인 거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단점도 있죠. 단점은 1984년에 지었으니까 굉장히 낡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고, 대지가 38.9평이면은 조금 작죠. 그쵸? 그래도 50평 정도는 나와줘야
뭐 자체적으로 무엇을 개발하거나 리뉴얼을 하더라도 뭐가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38.9평이니까 이게 좀 작다. 작은 게 좀 아쉬워요. 용적률이 149.9%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용적률이 지금 남아 있어요.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더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바닥 면적 쓰는 것도 적고 때문에 임대 수익도 현재는 그다지 많이 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물건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총액 부담이 적고 대신 리모델링을 전제로 조금 더 개선시켜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또는 장기 보유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이 물건을 투자하시는데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여요. 서교동 332-22번지입니다. 이 물건은 매매가가 47억 원입니다. 땅이 53평 정도이고요. 층수는 지상 2층, 지하 1층, 총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요것도 건물이 좀 오래됐는데요. 1985년, 그러니까 41년이 지난 건물이고요. 용적률은 135.9%. 현재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중입니다. 대지 평당가로 환산을 하면은 땅이 53평이니까 약 8,868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장점이라고 하면 평당가가 괜찮죠? 8,868만 원이니까 1억 언저리라고 봤을 때 금액이 현실적입니다.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액이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땅이 52.99평, 약 53평 정도 되니까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그래도 50평 정도는 넘어야 또 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53평 정도 되니까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데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법정 용적률까지 대폭 늘릴 수 있어요. 지금 용적률이 135.9%니까 65%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평계층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 개층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은요, 좀 낡았죠. 1985년 건물이니까 많이 오래됐습니다. 다시 리뉴얼을 하든지 신축을 해야 되니까 추가 투입 비용이 불가피하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135.9%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용적률 135% 정도의 공간만으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임대 수익이 제한적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건물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건물의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는 투자, 조금 멀리 보고 돈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투자하시면은 아주 적절한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